안녕하세요. 시절인연입니다. 오늘은 충남 태안으로 차박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행을 위해 며칠 전에 몽산포 국립공원 자동차 야영장을 미리 예약해 놓았습니다. 몽산포에 가기 전에 간월암이라는 절에 들렸습니다. 간월암은 서산 앞바다에 있던 예전엔 관월도라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된 행정지명상 간월도리의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돌섬에 지어진 작은 암자인데요. 현재는 이 돌섬만을 일반적으로 간월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섬의 영역 전체가 간월암이며 하루 2번 육지에서 섬으로 신분을 바꾸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도착할 즈음에 마침 물때가 맞아서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간월암은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무학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학대사는 이곳에서 달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절의 이름도 볼간자에 달월자를 써서 간월암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숭유 억불 정책으로 한때 폐사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1914년 근대의 최고 고승으로 추앙받는 만공스님이 이곳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만공스님은 이곳 간월암에서 조국 해방을 위해 1000일 동안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간월암에는 이 두 분의 진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1박을 할 몽산포 국립공원 자동차 야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주로 미니멀과 스텔스로 차박을 하며 여행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캠핑장에서 지내게 됐으니 몇 년 전에 구입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소형 타프를 치고 지내볼까 합니다. 차의 트렁크 문에 캐러비너를 연결해서 타프의 중심을 잡고 피칭을 하니 쉽고 견고하게 설치가 잘 됩니다. 타프가 아주 귀엽죠? 무게도 가벼워서 다루기도 쉬워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해서 미니멀 차박 여행에 좋을 것 같아 구입을 했었던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피칭을 해보니 딱 제 의도와 일치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 차를 차박용으로 튜닝한 곳은 카투라이프라는 회사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새로운 침상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마침 지난번 경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에 카투라이프 측과 시간이 맞아서 경주에서 올라오는 길에 용인에 있는 카투라이프 본사에 들려
새로운 침상 버전으로 개조 작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제 차를 일상의 데일리카로 사용할 때 모습인데요. 제 차는 여행을 가면 취침을 할 수 있는 캠핑카가 되지만 평상시에는 완전한 데일리카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만 원래 7인승이었는데 현재는 4인승으로 개조가 되어 구조 변경 승인까지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보면 다른 팰리세이드와는 다르게 하이루프가 설치되어 있지만 저는 미관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중후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 리무진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외형상 그 이름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주행할 때 개조 이전과 비교해서 풍절음이 생겼다든지 바람의 저항이 느껴진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차가 좀 더 바닥으로 깔리는 듯한 안정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단 유일한 단점으로는 차체 중량이 조금 늘어서 그런지 연비가 1 내지 2km 정도 낮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데일리카로 사용 시에 7인승에서 4인승으로 바뀐 것만 다를 뿐 개조 이전과 비교할 때 전혀 차이가 나거나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기 시설이나 TV 그리고 천정이 높게 개조되어 언제든지 여행을 하다 잠시 쉬고 싶을 때 일반 차들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락합니다. 처음 제가 했었던 개조는 3열 좌석을 탈거하고 단순히 그 자리에 캠핑 박스를 매립하여 수납력을 높이고 평탄화도 좋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SUV의 원래 차 구조가 2열에서 트렁크까지 살짝 낮게 경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최초 버전은 3열 캠핑 박스도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낮게 흐르는 경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박을 할 때 불편함을 느껴서 저는 편법으로 이렇게 캠핑 박스 속에 강목을 깔고 높이를 수평으로 맞추어 취침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목을 깔면 이번엔 트렁크 부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식탁을 접어서 트렁크 쪽에 깔아서 전체적인 평탄화를 만들어서 취침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선된 버전은 아예 트렁크도 탈거하고 3열 좌석에서 트렁크까지 전체를 침상으로 만드는 방식이어서 폴딩을 한 2열 좌석부터 3열 그리고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완전히 평탄한 침상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조하면 훨씬 편안한 차박이 되겠더라고요. 이번엔 캠핑카로 사용할 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2열을 폴딩합니다. 원래 순정으로 나온 차는 2열 폴딩을 해도 경사가 있어서 차박을 하면 몸이 자꾸 트렁크 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고 나도 몸이 개운치가 않은데 제 차는 2열을 폴딩했을 때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시트 튜닝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튜닝 전과 튜닝 후의 수평도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이번에 기존의 3열과 함께 새롭게 트렁크도 탈거하여 전체를 침상으로 깔았습니다. 침상은 자작나무 소재의 가공목으로 광택 나는 표면을 지니고 딱딱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이렇게 제가 인조 가죽 원단과 벨크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직접 바닥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부착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적당히 쿠션도 있고 미끄럽지도 않아 사용하기 좋고 내 주관적 미적 기준에도 만족합니다. 전에 버전에선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설치한 것이 바로 이 측면장인데요. 사실 여행이나 차박을 위한 캠핑카에는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타리아 같은 캠핑카는 차가 커서 수납장을 다양하게 많이 설치할 수 있지만 SUV 캠핑카에는 수납 공간을 만들 공간이 정말 부족해요. 그나마 이렇게 측면장을 한쪽이라도 설치하면 자주 쓰는 용품들을 꺼내기 쉬운 곳에 둘 수 있어서 참 필요한 시설이 되기도 하고, 차 안에서는 이렇게 기대거나 차를 마실 때 이렇게 잠시 올려놓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측면장을 설치한 모습이 진정한 캠핑카의 이미지를 갖춘 것처럼 느껴져서 꼭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욕심으로는 이 반대쪽에도 측면장을 설치하고 싶지만 이쪽엔 컨트롤 패널 등 다양한 전기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 오히려 사용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을 접었습니다. 부족한 수납 공간을 위해 검색을 하다 보니 팰리세이드 2열 좌석 사이 공간에 설치하는 이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번에 구입했는데 보기에 순정 제품처럼 차에 잘 어울리고 해서 앞으로 상당히 요긴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바닥의 수납 공간도 한번 볼까요? 전에 수납함은 세로로 열리게 되어 있어서 물건을 꺼내거나 넣을 때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처럼 가로로 좌우로 열 수 있게 되어 실내에서 열기도 편하고 트렁크 쪽에서도 열기 쉽게 되어 사용의 편리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또한 트렁크 부분도 전에는 트렁크를 원형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 버전은 트렁크 박스도 다 철거를 하고 3열과 침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던 트렁크 박스의 두꺼운 케이스가 다 제거되어 트렁크의 수납 공간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닥 수납함에는 엄청나게 많은 여행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어 SUV 캠핑카의 수납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작업하는데 또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지만 지금까지 제 차를 사용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 차의 전기는 300A와 2000km의 인버터를 겸한 올인원 인산철 배터리가 매립이 되어 있어서 12V와 220V 등 모든 전기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300A의 전기는 차박을 해보니 2박 3일은 한 곳에 머물면서 충전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 양이더라고요. 그리고 60A의 주행 충전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하며 여행하는 차박에서의 전기 사용은 오랜 기간이라도 거의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져도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면 잘 때 티셔츠를 입고 자야 할 정도로 추위와 전혀 상관없는 차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 겨울에도 차박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무시동 히터는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저는 독일산 베바스토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 차가 가솔린 엔진이라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입니다. 그리고 차박 여행을 하면 이 전자레인지가 아주 요긴합니다. 하지만 SUV 캠핑카에서는 냉장고에 전자레인지까지 싣고 다니며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 제품을 발견했는데 이걸 사용하니 차박 시 전자레인지가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져서 이건 저 같은 SUV 캠핑카에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 듯합니다. 다만 주행할 때는 전자레인지를 내려놓고 다니고 차박지에 도착해서 설치해 약간 불편하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공중에 띄워 사용하고 냉장고를 운전석과 2열 사이에 배치를 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광활하다고 할 정도로 넓어집니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다 사용하면서도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집 애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가족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만한 활동을 찾다가
당시 막 붐이 일기 시작했던 오토 캠핑이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오토 캠핑으로 가족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애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여유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캠핑은 흘러가 버린 취미로 남게 되었죠. 이후 세월이 흘러 저는 은퇴 이후에 삶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 중 하나가 차박을 하며 유유자적 전국을 누비는 것이었죠. 차에서 자고 깨면서 언제든 발길 닿는 대로 떠날 수 있고 대자연이 곧 내 집 앞마당이 되며 골치 아픈 숙박 예약과 숙박 비용에서도 해방될 테니까요. 여행의 자유,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퇴하자마자 과감하게 당시 국내 SUV 중 가장 덩치가 크다는 팰리세이드를 구입했습니다. 크기가 커서 차박에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기대에 부풀어 충청도로 첫 출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 생각과 달랐습니다. 처음 겪은 차박은 내 기대만큼 편안하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 시절 유튜브에 넘쳐나던 멋진 차박 영상들은 온갖 번거롭고 지저분한 과정은 싹 편집하고 아름다운 결과물만을 보여주는 포장된 이미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직접 차박을 하면서 겪어보니 차박이란 좁은 공간의 답답함과 번거로움을 이해하고 그것조차 낭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철학적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멋진 은퇴 계획을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차박 여행이 지속 가능한 취미로 살아남으려면 전략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 귀찮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내 몸이 너무 고되지 않게 차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차 내부를 바꿔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실행에 옮긴 결과가 바로 지금 제 차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지붕에 루프탑 텐트를 올릴 수도 있었고 지금처럼 4인승 승용이 아닌 2인승 캠핑카로 완전히 개조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의 의도와 가장 맞는 모습은 바로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4인 가족의 패밀리카 겸 데일리카로 사용하기에 완전하며 혼자 혹은 아내와 차박 여행에서도 그리 불편함이 없는 캠핑카, 그리고 스텔스 차박에 최적이면서도 실내에서 좌식 생활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공간적 높이와 넓이, 주차에 제한이 없으며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속도나 차선 선택 등에 아무 제한이 없는 자유로움. 물론 스타리아 캠핑카나 일반적인 모터홈처럼 모든 시설을 갖춘 전용 캠핑카가 여행하기에는 제일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차를 구입하거나 보관할 때 드는 비용, 사용하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소모되는 감가상각, 그리고 주차와 평상시 시설 관리의 부담 등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서 차칫 잘못하면 이 선택은 은퇴한 삶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오히려 삶의 자유를 빼앗아 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작아서 불편하지만 이 정도의 불편함은 여행의 낭만으로 여기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친구와 계속 차박 여행의 추억을 쌓아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 건강관리도 더 열심히 해서 70이 넘어서도 함께 계속 즐겁게 여행을 다니고 싶은 소망입니다. 편안한 숙소를 예약해서 다니지 왜 굳이 번거롭고 불편한 차박 여행을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아주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소꿉놀이가 주는 재미에 어른 버전의 즐거움이 차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집 말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만의 또 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참 재미있고 낭만적입니다. 굳이 좁디 좁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놀고 싶었던 어린 시절 노스텔지어의 실현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행의 자유로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취미로 즐기려고 하면 가장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 여행지의 위치나 여행의 목적에 맞는 숙소를 검색하고 예약을 하는 일일 것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숙소가 먼저 확정되어야만 이동 동선이라든지 하는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행을 한번 하려고 진짜 마음을 먹는 것은 상당한 결심이 준비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차박 여행은 갑자기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자신의 스케줄만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하다가 목적지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꿔도 되고 더 머물고 싶으면 더 머물러도 됩니다. 그래서 차박은 여행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차박은 자연 가까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호텔이나 펜션 그리고 콘도 같은 숙소는 사실 자연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거나 또는 특정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죠. 머물 곳에 대한 선택권이 내게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속에 있으므로 자연의 소리나 공기 등을 직접 느끼며 머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차박은 차라고 하는 견고하고 안전한 공간을 보장받으면서도 동시에 자연 속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보면 바다에 떠오르는 일출을 볼 수 있고 호수의 물 한 개를 만날 수 있으며 계곡의 물소리나 새소리나 빗소리를 그대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차박이 좋은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경제적 이유인데요. 숙박비 절감을 통해서 여행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것은 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이미 차의 개조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차박 대신 숙소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인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제6인리학그룹의 비자금 투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는 상담하고 있을 수 없는 아주 상담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뭘 망설이나요? 진짜 호주를 부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침은 어제 먹고 남겨둔 김치찌개로 간단히 해결합니다. 아침에 먹는 약이 몇 가지 있어서 식사를 조금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젊었을 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글퍼하기보다는 우리 윗세대들은 못 누렸던 의학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약을 챙겨 먹습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국룰이죠. 오늘도 충청도까지 내려온 김에 라운딩을 한번 하고 갑니다. 예약한 로얄 링스 컨트리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미리 조인 앱을 통해 조인을 했습니다. 제가 1인 조인을 많이 해보는데 처음 만나는 동반자분들 90% 이상이 대부분 너무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오늘도 라운딩 중간중간에 동반자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다음번에 다시 함께 라운딩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인간미가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와우, 60m 정도 어프로치 샷이었는데 딱 1cm 남겨두고 멈췄네요. 칩인 버디가 될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골프장 주변에 있는 수리몰 곰탕이라는 식당에 갔습니다. 곰탕집에 왔으니 곰탕을 먹어야죠. 맛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찾아올 다음 여행을 기대하면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